코인 투자로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갑시다. We go together. 네, 안녕하세요. 개미코인 시대입니다. 정말 간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대략 3주 만인 것 같아요. 야근도 많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는 와중에 이 알렉스 코인의 해킹 이슈까지 터지는 바람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렉스 코인 투자를 추천드리는 영상을 여러 편 올렸었는데 해킹 사건 이전에 해당 영상들을 보시고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은 정말 상당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알렉스를 수십만 개가량 보유하고 있고 이제 친한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저 역시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해킹 사고가 터졌고 그에 대해서 관점을 추가로 공유드려야 되는 일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알렉스 코인의 해킹 사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알렉스 코인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 관점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경우는 알렉스 코인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직 단 한 개의 알렉스도 판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공유드리는 관점이 절대 정답이 아닐 수 있고 제 개인 투자자로서의 관점이니 이런 관점도 있구나 라는 정도에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해킹 사건의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팩트를 기반으로 좀 담담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대응에 대한 제 관점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내용이 좀 열받으실 내용도 많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하나 경과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함께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최초의 블록체인 보안 업체인 서틱을 통해서 스택스 블록체인 내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게 되는데요. 5월 10일부터 5월 14일경에 확인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확인되게 됩니다. 이후에 알렉스의 브릿지 프로토콜인 엑스링크에서 브릿징을 최종 실행하는 단계인 엔드포인트 컨트랙트가 손상되면서 브릿징 자금의 탈취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5월 15일 9시경에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12시간 뒤에 추가 트윗을 통해서 탈취된 자금이 모두 복구됐다고 공지를 하는데요. 이 트윗이 올라오고서 해킹 이슈가 일단락이 되는 테스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메인 앱인 알렉스의 디파이 풀도 탈취를 당한 것 같다는 의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타부타 의견이 분분했는데 저 역시 해당 시점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컨트랙트를 몇 개 살펴봤는데 대규모의 자금 이동 내역이 확인되어서 이거는 당연히 알렉스 재단 쪽에서 선제적으로 디파이 풀 자금을 이동한 추가 보안 조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참 어이없게도 알렉스 재단은 5월 16일 새벽 4시경에 알렉스 디파이 풀이 공격당했다는 내용을 해당 트위터를 통해서 공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 아쉬운 부분이 엑스링크의 해킹 사고를 확인한 시점에서 분명히 알렉스의 피해도 확인이 가능했었을 텐데 알렉스에 대한 사전 언급은 전혀 없이 엑스링크의 자산이 모두 복귀됐다고 공지를 먼저 한 것은 참 투자자들을 기만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세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고 해커들이 탈취한 자산을 돌려주면 10%에 해당하는 자산을 줄 것을 공지합니다. 블록체인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해커와 이러한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치이긴 합니다. 이후에 이제 5월 16일 오후 5시경에 프라이빗 탈취로 인해서 알렉스 디파이풀에서 1370만 개가량의 스택스가 탈취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하는데요. 일단 거래소로 이동된 이 300만 개가량의 스택스는 거래소와 협력을 통해서 자금을 동결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거래소에서 자금을 동결하게 되면 사실상 출금이나 전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통해서 해당 자금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돌려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저는 이 시점에서 알렉스 재단이 SIP를 통해서 해커가 갖고 있는 스택스를 소각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고 있다고 한 것을 보고 얘네 뭐지? 이거 알렉스 손절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SIP라는 것은 스택스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의 약자인데요. 즉 스택스 전체 커뮤니티의 합의를 통해서 스택스 체인의 주요 변경사항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SIP를 통해서 특정 코인을 소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 스택스가 지향하는 탈중앙화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 SIP 제한이 수락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스택스도 모두 판매를 해야 되나? 라는 깊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다행히도 스택스의 대장인 이 모니발리가 5월 17일 오전 1시 30분경에 해당 내용의 SIP는 절대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저때 당시 알렉스 재단이 SIP를 가능한 안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트윗들도 여러 개 존재하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좀 자잘한 것들인 것 같아서 생략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해커는 탈취자금 반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소에 동결된 300만 개의 스택스 중에서 일부 자금은 이제 출금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확인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를 제외한 이제 1000만 개 가량의 스택스에는 아직 온체인 내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불행 중 다행이게도 이 스택스 체인의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동되는 자금은 알렉스 재단 쪽을 통해서 대부분 트래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벨러, 스태킹다오와 같은 주요 DApp들과 협력해서 해당 자금의 인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커의 입장에서도 쉽사리 자금을 현금화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런데 향후 나카모토 릴리즈가 실행되게 되면 트랜잭션 속도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스왑을 하고 자금 이동을 하게 되면 아마 해당 자금의 실시간 추적이 어려워져서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갑에 API를 연동해서 추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카모토 릴리즈가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방어가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해킹된 자금을 어떻게 복구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했고요. 결론은 이제 보이는 것처럼 재무지원부는 손실분에 대해서 알렉스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 자산을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알렉스 재단이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된 자금은 15만 개의 스택스와 하나 약 98억 가량의 USDC 그리고 1.6억 개 가량의 알렉스인데요. 해킹 자금 규모가 대략 411억이고 현재 가용 자산을 스택스를 3,000원 알렉스를 대략 170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374억 정도가 가용한 자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실을 온전히 보전해주기에는 좀 모자란 금액이기도 하고 이 1스택스당 10알렉스로 변환해서 32사이클 동안 분할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알렉스와 엑스링크의 일부 기능은 오픈이 된 상태이고요. 스택스풀에서는 스택스를 제외한 릴스택스와 같은 LP쌍은 현재 출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해킹의 진행 경과와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게 현재까지 알렉스가 빗썸에서 많은 거래 비중을 차지해왔고 현재 해킹 사고로 인해서 투자 유의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빗썸에서 알렉스가 상피가 과연 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알렉스는 해킹 사고 이후에 5월 16일에 빗썸에서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 되었고요. 6월 13일 목요일에 상패를 할 것인지 여부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알렉스가 빗썸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면 시세는 아마 많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유의 지정이 만약 해제가 되면 상당히 많은 가격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거래 지원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이 닥사라고 부르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 닥사는 한국 정부와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및 거래 지원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 출범 협의체인데요. 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설립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준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컴플라이언스의 기준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법규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고 세부적인 판단은 각 거래소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지원과 관련된 닥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술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 3개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알렉스 사건의 경우에는 이 2번에 해당되는 상당 규모의 가상자산이 무단으로 탈취되거나 해킹당한 이력이 있고 탈취 원인 및 파악 및 해결이 안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쪼개서 살펴보면 이 원인 해결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재무지원 프로그램 안을 확정을 한 상태이고 앞서 말씀드린 보상 구조와 규모도 공지를 한 상태이고 알렉스 토큰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보안 조치도 실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탈취 원인 파악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프라이빗 키 피싱이라고만 밝혀져 있는 상태일 뿐 어떤 경위로 피싱을 당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렉스 쪽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빗썸을 제외한 비트겟과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는
대부분 알렉스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겠다고 공지한 바가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빗썸의 경우는 아직 마이그레이션 지원 공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그 상표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상표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고, 그 탈취 원인 파악도 그 핵심 중점이 될 것 같은데, 13일 이전에 정확한 원인이 확인된다면 유의해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유의기간이 연장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거래 지원 종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닥사의 하위 기준인 빗썸의 자체 투자 유의 종목 지적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은 이 해킹 및 보안 이슈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 해당 자산에 대한 재단의 소명이나 계획을 검토해서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 항목까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닥사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용한다면 상폐될 확률이 높고, 빗썸 자체의 가이드라인은 거래 지원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넓은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결국 상폐 여부는 빗썸의 자체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빗썸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이라면 피해 원인이 구체적으로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컨트랙트를 이전을 했고, 또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이루어진 점과 어느 정도의 보상안이 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빗썸에서 알렉스의 거래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거래 수수료로 인한 수익 측면을 고려한다면 거래 지원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다만 이 닥사 가이드라인 자체가 상당히 최근에 수립된 가이드라인이고,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하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 이를 무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살펴본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알렉스 재단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이 부분은 X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해킹 사실도 좀 뒤늦게 공지된 부분이 있고, SIP와 같은 현실성 없는 대책을 제안한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해킹의 원인은 현재 프라이빗 키 피싱으로 확인은 됐다고 하는데, 어떤 피싱 툴이나 어떤 경로로 인해서 어떤 담당자가 이 탈취를 당한 건지 그런 구체적인 경위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적절한 보안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토큰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고요. 이제 컨트랙트가 이전됐고 기존에 문제가 됐던 멀티시그까지 적용이 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문 보안업체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공지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보안 조치는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해킹 자금에 대한 보상안 또한 이 거버넌스 투표에 의해서 다수의 채택된 오안을 현재 확립을 했고, 구체적인 가용자산까지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상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확립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거래 지원 지속 여부는 대략 반반의 확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닥사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면 거래 지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알렉스를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포지션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제가 아직 보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스택스 체인 내에서 알렉스가 디앱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대단히 크고, 저는 아직까지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알렉스 재단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투자 자금과 그동안의 노력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알렉스의 가격이 견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물론 근본 이슈가 극적으로 해결된다고 해도 이전 가격과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슈에 비해서는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최하단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뿜으면서 매집한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반전 있는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단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도 단순히 설마 이렇게 알렉스가 무너질까? 라는 다소 희망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보유 여부와는 달리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스택스는 괜찮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스택스나 무니발리가 SIP 제안에 대해서 잘라서 단도리를 쳤고, 최근 그레이스케일에서 스택스를 투자 자산으로 편입했고, 연기되었던 이 나카모토 릴리즈도 테스트넷이 정상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었고, 현재 76% 정도의 개발이 완료되는 등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택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가격대에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이래저래 많은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 마음을 가다잡고 지속적으로 관점을 영상을 통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투자로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Kachida. We go together.